ADC는 종양의학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도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이것이 그런 기사들의 예인데 ADC 열풍, 전 세계가 주목, 가장 핫하고 대세로 떠오른 ADC 등 기사 제목만으로도 ADC에 대한 열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DC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C란 무엇이고 왜 큰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난 25부 영상에서 ADC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ADC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시 영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ADC의 추가적인 특성과 그간의 개발 현황에 대하여 조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ADC는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트의 약자로 항체 약물 접합체 혹은 결합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 즉 세포 독성항암제를 붙인 것을 말합니다. ADC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세포 독성항암제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세포 독성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하면 이 약이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집니다. 그래서 투여한 약의 일부만이 암에 작용하므로 치료 효율이 떨어지고 신체 다른 부위의 정상세포도 죽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암에만 집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에만 결합하는 항체에 약물을 묶어두는 ADC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런 ADC를 투여하면 항체가 암세포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 항체에 묶인 약물도 암에만 집중되어 치료 효율이 높고 부작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항암제 단독 사용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피해를 입는 융단폭격이라 볼 수 있고 ADC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ADC의 항체는 암을 죽이는 약물을 암세포까지 운반하는 항법장치라 볼 수 있고 항체에 붙은 약물은 암을 죽이는 탄두라는 뜻으로 워헤드라고 부르거나 항체에 탑재한 물건이란 뜻으로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이들 중 페이로드라는 용어가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으니 여기서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ADC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체에 붙은 약물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DC가 암에 도달하면 약물이 항체로부터 분리되어야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C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약물이 분리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링크인데 이것은 약물을 항체에 이어주는 연결선을 말합니다. 링크는 암에 도달할 때까지 약물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하므로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링크의 안정성이 떨어져 ADC가 암에 도달하기 전에 약물이 분리된다면 세포 독성항암제처럼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DC가 일단 암에 도달하면 링크가 잘려서 약물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때 링크의 절단은 암세포 내 화학적 환경이나 효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ADC는 항체, 페이로드, 그리고 링크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작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선 항체가 암세포에 결합하면 링크가 잘리고 페일로드인 세포 독성항암제가 분리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에만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항암제로는 ADC뿐만 아니라 표적항암제도 있다고 여러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상세포에는 없고 암세포에만 있는 표적에 결합하여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적항암제와 ADC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에서 작용이 지나치게 증가한 인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표적들 중에는 세포 표면에 있는 것도 있고 내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입니다. 표적항암제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결합하여 세포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데 세포 표면에 있는 인자에는 주로 항체를 씁니다. 그러나 항체는 스스로 세포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세포 내부 표적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로 저분자 화합물들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작용으로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면 결국 암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ADC는 항체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세포 표면 인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때 ADC도 표적항암제처럼 표적의 세포 성장 촉진 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DC에 부착된 세포 독성항암제가 분리되어 암세포를 죽인다 했습니다. 따라서 세포 독성 물질을 쓰는 ADC가 표적항암제보다 암세포 살상 능력이 더 강력합니다. 또한 표적항암제는 암의 다양성에 취약하여 재발이 잘 된다고 13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두 종류의 암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푸른 표적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붉은 표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푸른 표적에 붙는 표적항암제를 투여하면 푸른 암세포는 죽지만 붉은 표적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암세포가 자라서 암이 재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ADC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5부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만약 푸른 표적에 붙는 ADC를 투여하면 이에 부착된 세포 독성항암제의 작용으로 푸른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세포 독성항암제는 이 세포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이웃세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웃세포는 비록 ADC와 직접 결합하지는 않았지만 파편으로 날아온 세포 독성항암제의 공격으로 죽게 되는데 이를 바이스탠더 이펙트, 구경꾼 효과라고 했습니다. 결국 ADC는 표적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의 다양성도 극복하여 모두를 박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DC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NK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에 결합한 후 세포 살상물질들을 분비하여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NK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암세포의 생존이 유지됩니다. 결국 NK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ADC는 이 기능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NK세포가 FcR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항체에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DC가 암세포에 결합하면 NK세포의 FcR이 ADC의 항체에 결합합니다. 이로 인해 NK세포와 암세포의 만남이 촉진되어 암세포 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항체가 NK세포의 암세포 살상을 촉진시키는 현상을 항체 의존성 세포 살상, 영어로는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 줄여서 ADCC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도 간편하게 ADC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적항암제 중에도 항체가 있다 했는데 이들도 ADCC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부에서 소개했었던 트라스트주맙이라는 항체입니다. 이것은 허셉틴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유방암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 항체는 유방암 세포의 허투라는 표적에 결합하는데 NK세포가 이 항체에도 잘 결합하므로 ADCC가 유도되어 암세포 사멸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ADCC가 모든 표적항암제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항암제 중 세포 내부 인자를 겨냥하는 것은 저분자 화합물로 만든다 했습니다. 이들은 항체가 아니므로 ADCC를 유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ADC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겨냥하는 표적항암제적 특성이 있고 암세포를 강력하게 살상하는
세포 독성항암제의 특성도 있으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면역항암제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DC는 세포 독성, 표적, 면역항암제들의 특성을 융합한 항암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발휘되는 강력한 위력으로 인해 ADC는 암을 공략하는 매직 뷰릿,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ADC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ADC는 항체, 페이로드, 링크의 종류에 따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전임상 및 임상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ADC가 전 세계를 통틀어 수백 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개발이 완성된 ADC는 몇 종류나 될까요?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14종의 ADC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이며 그 임상적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